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없어. 전혀 없어. 거래 자체가. 거래 자체가 그렇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 도봉, 강북 집값도 내렸고 5대 광역시 평균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정책 모기지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도 없고 시중은행 50년 만기 대출도 없고 근데 분양은 많고 그러니까 기존 주택도 기본적으로 적체가 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양도 많으니까 뭐 말 그대로 찬바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보금자리를 때 풀어줬고 뭐 50년짜리 냈다가 그거 다시 뭐 2조 정도 하다가 다시 주담대. 주담대. 그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연초에 5년이나 다 풀었는데 근데 지금 금리가 비싸니까 10억씩을 대출받는 그게 지금 힘들죠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에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거죠? 먼저 선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물 증감률이나 청약 시장이 먼저 좀 이제 시장의 이런 반응들을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9월달, 10월달 아직까지 완벽하게 서울 아파트 통계가 잡히진 않았지만 그 상승되는 그 추세가 그 속도가 조금씩 주춤하는 모습이고 청약 시장도 8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9월에 달라진 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성 정도밖에 없는데 9월 들어서면서는 이제 고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수요자들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조금씩은 달라지는 네. 모습들이 청약시장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요인이 되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경제나 뭐 국내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수요와 공급이나 뭐 정책이나 뭐 개발 호재 이런 단편적인 것들로 가격 그 예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뭐 미국의 기준금리 굉장히 큰 영향 미치고 있고 전쟁도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개인의 경제에도 아마 굉장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도 충분하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뭐 매입이나 매각 같은 것들에 심리적인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자릿수 하락세가 내년 3월까지는 있을 것 같고요. 내년 3월부터 그 신생아 특례론을 또 작동을 시키고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 이런 대출 돌리면은 일부 지역에서는 그 강세로 전환을 할 것 같거든요. 다만 내년도 신생아 특례론은 서울시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출산율이 0.5명의 그 전국 최저의 도시다 보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쓸만한 지역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총선 전에는 선심성 공약들을 막 뱉어낼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그 대출 제도를 너무 그 위축적으로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3월 전까지는 안타깝지만은 시장 약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겠냐.